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DC 재즈 페스티벌 개막 공연이 한창인 워싱턴 DC 하워드 극장에 나왔습니다. DC 재즈 페스티벌은 재즈의 전설이라 불리는 듀크 엘링턴이 태어난 워싱턴 DC의 재즈 유산을 기리기 위해 2004년 시작됐는데요. 18회째를 맞는 올해는 30여 명의 국내외 재즈 뮤지션들이 DC의 크고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DC 곳곳에서 공연이 열리기 때문에 재즈 음악을 동네에서라는 뜻의 Jazz in the Hood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재즈의 고향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 재즈 앤 헤리티지 페스티벌, 뉴욕의 블루노트 재즈 페스티벌과 함께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재즈 페스티벌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3일에는 DC의 워프 선착장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세 팀이 $15,000의 상금을 놓고 경쟁하는 음악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구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향년 91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사망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40년 넘게 이어졌던 냉전을 1989년 피 흘림 없이 종식시킨 주역으로 평가받으면서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전 종식이 구소련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구소련권 국가들에서는 엇갈린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개혁개방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애도를 전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세계사에 큰 영향을 준 정치인이었다면서 애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시찰단이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 안전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은 러시아가 지난 3월 말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한 가운데 최근 원전 일대에서 폭격이 계속되면서 방사능 누출 등 핵 위험이 고조된 데 따른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원전 공격의 배후에 서로 상대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헤르손을 포함한 남부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남부 지역 내 러시아 보급로와 기반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사상 최악의 홍수로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규모의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지금까지 이미 1,0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 중 3분의 1은 어린이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3,300만 명 이상 파키스탄 주민 7명 중 1명은 이번 홍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하면서 앞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오는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방지를 위해 또다시 대규모 도시 봉쇄에 나섰습니다. 중국 전역 대도시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할 조짐에 주요 정치 행사인 당대회를 앞두고 방역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겁니다. 중국 제조업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광둥성 선전시와 광주시를 비롯해 랴오닝성의 다롄시와 선양시, 쓰촨성의 청도시 등이 부분 봉쇄됩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31일 모더나와 화이자사가 개발한 오미크론 하위변이 대응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처음으로 미국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며 반발했지만 미국은 미군의 통상적인 활동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타이완을 둘러싸고 미중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이유와 그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거점을 둔 미국 순양함 챈슬러스빌 함과 엔티텀 함이 8월 28일 타이완 해협의 국제수역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해군 실험대는 성명을 통해 이 두 척의 전투함이 통상적인 활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중국 정부는 즉각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中方再次敦促美方停止虚化掏空歪曲一个中国原则，切实遵守一个中国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规定，不要做
台海和平稳定的麻烦制造者。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중국과 타이완을 모두 하나로 보는 것으로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만을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중국은 타이완을 이탈한 하나의 성으로 간주하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로 흡수 통일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타이완 해협도 자국 영해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이와는 다른 하나의 중국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What the U.S. has said is, we understand where you are coming from. The American position is that while we acknowledge Beijing as the capital of China, we expect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Taiwan Straits issue. A few months ago, the PRC put forward the claim that the Taiwan Strait is not international waters. Because of that PRC position, I think that there is an added reason fo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o do these transits to show that it does not accept that. 미국 군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일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해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전투기와 함선을 배치시키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이라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我再一次强调，台湾捍卫主权及守护民主自由的决心，绝不会因为压力和恫吓而退缩。政府也会做好充分的准备。 타이완군은 중국에서 계속해서 날아오는 무인 드론기에 대해 첫 실탄 경고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 백악관은 타이완 해협에서 뉴노멀, 즉 비정상을 새로 정상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안보 체제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미국은 타이완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o the argument Biden is making is that to protect ourselves from China using its technological advantages for political ends, we have to develop alternative supply for items like semiconductor chips and so forth. 최근 미국의 정치계 인사들이 잇따라 타이완을 방문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ecause we share so many common values and interests and goals,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ahead of us. 앞서 지난 6월 세계 4위의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인 타이완 미디어텍은 미국 퍼듀대와 협력해 인디애나주의 반도체 디자인 센터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위탁 1위 기업인 타이완의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1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타이완에 대해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o today you're gonna do something from Mimi's garden? I guess. But I don't have to do all of it. Well, you can get started on it, okay? My name is Joe, and I am 21 years old. I did a lot of good arts, like animals and insects and all that, and I did some background paintings, 2003 or something. I think that's when I started. I was in preschool then. I was really, really little. He was diagnosed with autism when he was just turning 4. As he got a little bit older and he was diagnosed with epilepsy in middle school, he started to use drawing not only for fun, but I think it was also a way to cope, a way to process maybe some feelings he was having. And I still think he does that. When my friends and other adults see my art, they say, "Way to go, Joe." As Joe got into high school and his epilepsy became a little more intense, I think I just got to the point where I knew I had to choose. And there was no choice. It was just to be home with Joe, and
I had to make that decision. I started my website like after when I finished and was done with high school. It was like the year of 2019 to 2020. Artfully Joe, it's called now. People love my flower pictures. I've drawn a lot of sunflowers and roses and other flowers. These are some pieces that he's already done in various sizes. Berries and a beautiful botanical that he did. Joe's expanded into some note cards and we did a Valentine this year, and he did a logo, a butterfly for Autism Awareness and Acceptance Month, and he did a t-shirt also with that logo. And we did some spring insects and farm animal note cards. But this one's going to be a gift. Since this is from my parents' garden, Joe wants to give this to them. I feel very glad about that. We're all done for today. Good job. Good job.